이번 강의에서는 앱의 구조와 스토리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 중에 시스템 객체가 있습니다. 시스템 객체의 역할과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를 알아볼 건데요. 스토리보드를 뭐가 구성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에 어떻게 씬을 추가하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토리보드를 코드로 한번 다뤄볼 겁니다. 코드 이용해서 스토리보드에 작성한 씬을 가져온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되면은 몇 가지 객체가 동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 만들어진 객체가 동작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만들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동작하고 있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특별히 시스템 객체라고 합니다. 시스템 객체는요,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시스템에 관련된 동작들을 수행하는 객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짠 코드로 동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코드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인 게 어플리케이션, 윈도우 객체가 대표적인 시스템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객체는요, 업무 관련된 동작, 그런 것을 작성하는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객체를 커스텀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들이 만들고요. 그래서 수정 가능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커스텀 객체로는 어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클래스가 있고요. 물론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뷰 컨트롤러들, 모델들, 이런 클래스들을 만들어진 객체들이 커스텀 객체가 됩니다. 크게 컨트롤에 해당하는 것들, 이 안에는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있고요. 그에 대한 델리게이트 역할을 해주는 앱 델리게이트, 뷰 컨트롤러들, 화면에 관련된 뷰가 있고요. 거기에는 시스템 객체인 윈도우, 커스텀 객체인 뷰들이 있습니다. 모델은 업무에 관련된 클래스 작성하죠. 다 커스텀 객체가 됩니다. 앱을 구성하는 객체 중에 먼저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객체는 시스템 객체로 존재하고요. 이에 대한 클래스는 UI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객체는 앱이 시작되면서 함께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앱이 동작하면서 유일하게 하나의 객체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객체에 적어하는 방법은 shared라는 타입 프로퍼티 이용해서 얻으면 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객체의 역할은 뭐냐? 어플리케이션 전체에 고수준의 행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벤트가 되면은 어느 객체가 이벤트를 처리할 것인가 배치 처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티, 푸시와 로컬 노티 처리, 그 다음에 앱 URL을 이용한 앱 전환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델리게이트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는요, UI 어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을 채택한 클래스로 제공이 되는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 앱 delegate.swift, 바로 그 파일이 이 어플리케이션의 델리게이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객체 자체가 유일하게 존재하다 보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의 델리게이트인 이 객체도 같이 유일하게 존재해요.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어떻게 얻느냐? UI 어플리케이션의 쉐어드 이용해서 객체를 얻고요. 그거에 델리게이트로 접근합니다. 타입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입 캐스팅하면 되죠. 앱 델리게이트로 타입 캐스팅하면은 앱 델리게이트에 있는 고유의 타입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의 델리게이트 어떤 역할을 해주냐?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이벤트들을 위임해서 처리합니다. 앱에 대한 상태가 변경됐습니다. 그에 대한 변경 이벤트 처리를 앱 델리게이트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노티 어플리케이션 다루죠. 그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앱 델리게이트가 합니다. 그 다음에 URL 이용한 앱 오픈이죠. 그에 대한 처리는 델리게이트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코드이면서 하나만 존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앱 공유 데이터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윈도우 객체입니다. 윈도우 객체는 시스템 객체예요. 화면 출력에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대부분 iOS 기기는 하나의 스크린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윈도우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스크린 연결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윈도우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러링 제외하고요. 별도의 스크린을 가진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에는 루트 뷰 컨트롤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타입이 UI 뷰 컨트롤이죠. 이 뷰 컨트롤은, 즉 루트 뷰 컨트롤은 윈도우에 뷰를 제공해 주고 있는 뷰 컨트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 윈도우에 접근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앱 델리게이트 보면은 윈도우라는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앱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앱을 설치했습니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가 되죠. 동작 중인 앱을 종료시켰습니다. 동작 중이지 않은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는 동작 안 한 상태가 됩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이제 그 앱을 동작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앱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의 이벤트를 받죠. 그 상태를 포그라는 상태가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액티브 상태가 있고 인액티브 상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홈 버튼을 눌러서 앱을 화면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죠. 백그라운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화면상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한된 동작 중이 진행되기도 해요. 음악 재생하기도 하고 혹은 위치를 계속 측정하는 작업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예 동작이 안 된 상태, 그게 서스펜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앱은 상태가 변경되면서 계속 동작을 합니다. 앱의 상태 중에 포그라는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그라는 상태는 어떤 특징이 있냐? 앱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가 되죠. 세부 상태로는 액티브와 인액티브 상태가 있는데 액티브 상태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가 전달되고 있는 상태가 액티브 상태입니다. 인액티브 상태는요, 사용자 이벤트가 전달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게 있냐? 그림상 봤을 때는 위에 컨트롤 패널이 올라왔죠? 컨트롤 센터가 올라왔을 때는 화면상에 있습니다만 사용자 이벤트를 받을 수 없는 단계가 되죠. 혹은 알람 센터가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액티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액티브 상태는 또 언제 있느냐? 백그라운드 상태로 전환되면서 인액티브 상태로 들렸다가 전환이 됩니다. 앱의 상태 중 백그라운드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백그라운드 상태는 아까 봤듯이 사용자가 동작 중인 앱에서 홈 버튼 눌러서 화면에서 앱이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가 백그라운드 상태가 됩니다. 앱 중에서는요, 이런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동작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음악 재생하기. 사용자 홈 버튼 눌러도 계속 음악은 재생되죠. VIP 전화 혹은 GPS 수신하는 그런 제한된 동작들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해주는 앱들은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상태로 동작하지 않지만 임시로 이 백그라운드 상태를 들려가기도 합니다. 뭐냐? 사용자 홈 버튼 눌러서 서스펜디드 상태로 전환되는 중간 단계로서 백그라운드 상태를 거쳐갑니다. 이때는 앱에 대한 상태를 저장하는 코드를 작성하기 적당한 부분이 됩니다. 앱에 대한 상태가 전환이 되면은 UI 어플리케이션의 델리게이트, 즉 앱 델리게이트에는 상태 전환에 관련된 이벤트가 동작합니다. 그래서 UI 어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이죠. 이 프로토콜에는 앱 전환에 관련된 API가 다음과 같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일단 앱이 처음 구동됐을 때 혹은 앱이 종료됐다가 다시 실행됐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did finish launching 파라미터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API가 동작합니다. 그 다음 앱이 포그라는 상태로 전환됐다 그랬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did become active가 동작합니다. 뒤에 파라미터는 길어서 좀 생략했습니다. 백그라운드 상태로 왔다 그럼 did enter background 이런 API가 동작하게 돼요. 그 다음에 포그라는 상태도 액티브와 인액티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상태 전환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상태 전환되면서 will enter foreground, will resign active 이런 상태가 중간에 전환이 돼요. 앱이 종료될 때는 will terminate가 불리게 되는데 suspend 상태로 갔다 그러면 이 메소드가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앱 델리게이트에는 앱에 대한 상태 전환에 관련된 코드,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그 안에다가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스토리보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스토리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죠.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보드에 뭘 작성하냐? 우리가 개별 씬을 만들고 뷰 구조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뷰에 대한 속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뷰에 어떤 이미지를 쓰나 리소스에 관련된 것도 기록이 됐고요. 아웃렛이나 액션처럼 상호 동작에 관련된 것도 기록이 됐습니다. 개별 씬에 관련됐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듯이 스토리보드에는 여러 개의 씬을 작성할 수 있고요. 씬 간의 전환에 관련된 정보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세그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스토리보드에는 개별 씬에 대한 세세한 정보와 함께 씬 간의 전환에 관련된 정보도 함께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스토리보드에서 여러 개의 씬이 있죠. 씬마다의 속성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씬에 있는 뷰 컨트롤 선택하고요. 뷰 컨트롤에 속성 인스펙터 가게 되면은, 혹은 아이덴티티 인스펙터 가게 되면은 각 씬마다의 속성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있는 거는 씬의 식별 정보입니다. 식별 정보 가게 되면은 클래스 작성하는 단계가 나타나요. 이 클래스는 스토리보드에 있는 씬이랑 코드와의 연결고리, 그게 바로 이 클래스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뷰 컨트롤 클래스를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아이디죠. 스토리보드 아이디는 우리가 코드를 이용해서 이 뷰 컨트롤에 접근할 때 그거에 대한 아이디가 됩니다. 리스토레이션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앱에 대한 상태 저장, 복원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은 스토리보드 내 도큐먼트 아웃라인에 출력되는 표시를 우리가 지정해 줄 때 이 레이블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씬의 속성 인스펙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는요,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 스토리보드에 나타나는 씬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실제 앱에 출력되는 것과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뷰 컨트롤에 대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제목,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에서 최초로 동작하는 씬으로 설정할 것인가, 그 다음에 씬 레이아웃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컨테이너로서 동작할 때 그때 레이아웃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씬 전환에 관련된 설정들을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에 새로운 씬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인터페이스 빌더에 라이브러리 보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의 뷰 컨트롤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죠. 그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뷰 컨트롤을 이용해서 씬에다가 끌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에 추가한 씬을 다룰 뷰 컨트롤러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아까 씬의 아이덴티티 인스펙터에서 클래스 설정이죠. 그 부분 이용해서 클래스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스토리보드에 씬을 추가했다면 그거를 다룰 클래스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만든 템플릿 가서요, 코파 터치 클래스 선택합니다. 물론 iOS 앱 개발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된 클래스 속성입니다. 언어는 스위프트, 부모 클래스는 UI 뷰 컨트롤러, 그 다음에 클래스한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부모 클래스는요, 씬에다가 어떠한 종류의 씬을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뷰 컨트롤 추가했다 그러면 UI 뷰 컨트롤 선택해야 됩니다. 테이블 뷰 컨트롤 씬을 추가했다 그러면 UI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부모 클래스로 입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보드에 씬을 추가했고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씬의 아이덴티티 인스펙터가 돼서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클래스를 내가 만든 클래스, 그 파일을, 그 타입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로 접근할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스토리보드 아이디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 아이디는요, 코드로 접근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내에서는 이 아이디는 유일해야 됩니다. 겹치게 되면 에러가 발생해야 돼요. 스토리보드에 씬을 추가하는 걸 봤었죠.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보드에는 여러 개의 씬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궁금하죠? 그럼 여러 개의 씬 중에서 어떤 게 최초로 동작할 것인가? 그거는 스토리보드에는 최초로 동작하는 씬에 대한 설정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까요? 어떻게? 회색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화살표가 있는 게 최초로 동작하는 씬이 되고요. 우리는 이 화살표를 마우스 이용해서 쭉 드래그 앤 드롭해서 다른 씬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혹은 뷰 컨트롤의 속성 인스펙터에서 이지 이니셜 뷰 컨트롤을 체크하게 되면은 그 씬이 최초로 동작하는 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성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이 최초로 동작하는 씬을 삭제해버리면 이 화살표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 선택하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씬이 없으면은 우리는 스토리보드상에서 어떤 씬을 가지고 화면을 출력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고가 나타나고 화면상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토리보드에 씬을 추가하고 씬에 대한 속성 설정해 주기를 봤었죠. 우리가 스토리보드에는 씬 외에도 또 뭘 작성하냐? 세그웨이도 작성합니다. 세그웨이는 씬과 씬 사이의 연결 정보가 세그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세그웨이를 토대로 씬이 전환이 됩니다. 이 세그웨이는 우리가 이후에 다룬 여러 개의 씬을 가진 앱 만들기, 그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의 씬을 하나, 두 개, 세 개 늘어나면서 뭘 느끼게 되냐? 아, 내가 가진 모니터가 너무 작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 혼자 쓸 때도 조금씩 작게 느껴지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협업하게 되면 좀 더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토리보드를 수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걸 수정하게 되면 충돌이 날 겁니다. 게다가 소스 버전 컨트롤, Git 같은 시스템에서는 스토리보드가 충돌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 스토리보드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새 파일 메뉴는 뭐가 있느냐? 스토리보드 만드는 메뉴가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스토리보드 파일을 프로젝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죠. 스토리 파일을 여러 개 만드는 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것 간의 연속성이 문제가 있죠. A라는 스토리보드에 작성한 씬의 연결 구조가 B라는 스토리보드 파일까지 연결이 돼야 될 수도 있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코드로 A와 B를 번갈아가면서 작성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토리보드 파일을 여러 개 분리하게 되면 연속성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스토리보드 레퍼런스입니다. 이 스토리보드 레퍼런스는요, 다른 스토리보드 파일에 만든 객체, 씬을 참조하는 게 스토리보드 레퍼런스예요.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은 마치 하나의 스토리보드에 다 만든 것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스토리 파일로 나눠져 있죠. 이 스토리보드 레퍼런스 쓰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스토리보드 레퍼런스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스토리보드에 스토리보드 레퍼런스를 넣고요. 속성 설정을 해줍니다. 일단 이미 스토리보드 파일은 분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연결하려고 하는 다른 스토리보드 파일을 입력합니다. 속성 인스펙터에 스토리보드에다가 스토리보드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하려고 하는 객체, 씬에 대한 스토리보드 아이디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럼 화면상에 있는 이 스토리보드 레퍼런스는요, other storyboard.storyboard 그 파일에 있는 스토리보드 아이디는 other scene이라고 부르는 씬에 대한 참조가 됩니다. 스토리보드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씬 구조, 그 작성한 모습은 화면상에 있는 그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씬이 있고요. 이 씬은 스토리보드 레퍼런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스토리보드 파일에 있는 다른 아이디를 가진 그 씬과 연결이 된 거가 됩니다. 이 하나의 그 스토리보드처럼 동작하게 되고요. 그때 참조하는 이 스토리보드 아이디를 역시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코드로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의 동작 중에는 하나의 스토리보드처럼 동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레퍼런스에 의해서 여러 개의 파일로 분리가 될 수가 있죠. 이번엔 우리가 코드로 스토리보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드에 의해서 화면 전환이 된다? 그때 우리는 스토리보드를 파일로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보드는요, UI 스토리보드 클래스로 이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먼저 객체 만들어야죠. 스토리보드 파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스토리보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뷰 컨트롤에서는 스토리보드란 프로퍼티 이용해서 스토리보드 객체를 얻어올 수가 있어요. 코드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 self.storyboard 이용해서 스토리보드 객체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요, 이 뷰 컨트롤러가 그 스토리보드에 의해서 생성이 됐어야만 동작을 합니다. 만약에 스토리보드를 통하지 않고 코드로만 뷰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self.storyboard는 닐이 됩니다. UI 스토리보드에는 어떤 기능 제공해 주냐? 뷰 컨트롤 객체를 얻는 기능을 제공해 줘요. 그럼 우리가 스토리보드 작성하면서 씬마다 어떤 소송이 있었냐? 최초로 동작하는 씬 그 설정이 있었죠. 그 설정된 뷰 컨트롤 얻어온 기능은 instantiate initial view control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최초로 동작하는 씬의 뷰 컨트롤 객체를 얻게 됩니다. 없으면 닐이 되겠죠. 옵셔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토리보드에 작성한 씬의 스토리보드 아이디, 그 아이디를 이용해서 뷰 컨트롤 얻어온 기능이 있습니다.
인스턴시에이트 뷰 컨트롤러, 그다음에 여기다가 스토리보드에 대한 아이디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그 아이디에 해당하는 뷰 컨트롤러 객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옵션이 아니네요. 아이디가 잘못됐다. 해당하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씬이 없다. 그럴 때는 크래시가 납니다.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스토리보드를 다루는 예제 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스토리보드 객체를 얻습니다. 이번엔 파일에서 직접 얻을게요. 이렇게 스토리보드 객체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otherScene이라는 이름을 가진 otherScene이라는 스토리보드 아이디로 내가 설정한 그 뷰 컨트롤 객체를 얻어온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타입캐스팅하는 코드까지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뷰 컨트롤가 해당 스토리보드에서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self.storyboard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뷰 컨트롤 객체를 얻어옵니다. 이번에는 otherScene이라는 스토리보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뷰 컨트롤 객체입니다. 그 다음에 타입캐스팅에서 해당하는 뷰 컨트롤 객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다중씬을 다루는 그걸 코드 이용해서 씬 전환해야 된다. 그러면 이 코드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엔 스토리보드를 한번 코드로 다뤄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스토리보드 이용해서요, 이제 새로운 뷰 컨트롤을 코드로 얻어오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 루트 뷰 컨트롤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화면 전환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실 거는 스토리보드 통해서 뷰 컨트롤 얻어오기입니다. 일단 버튼 누르게 되면은 버튼에 대한 액션을 이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음에 뷰 컨트롤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 뷰 컨트롤에 대한 속성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거에 대한 스토리보드 아이디가 있습니다. 코드로 이 뷰 컨트롤에 대한 객체를 접근할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아이디를 otherVC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스토리보드에 접근해서 새로 추가한 뷰 컨트롤 객체를 얻어오는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뷰 컨트롤은 스토리보드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self.storyboard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instantiate에서 만듭니다. 여기다가는 넣어주면 돼요. 스토리보드 이용해서 이제 otherVC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뷰 컨트롤을 얻어왔죠. 근데 이 코드는 사실 UI 뷰 컨트롤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번에 새로 만든 뷰 컨트롤을 다루는 별도 이제 커스텀으로 뷰 컨트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 UI 뷰 컨트롤러로만 다뤄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실제로 만들었을 때는 그 뷰 컨트롤을 다루는 클래스 만들었겠죠. 그걸로 타입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강부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뷰 컨트롤을 얻었다면 이제는 이거를 이용해서 화면 전환하도록 할 겁니다. 윈도우를 얻어야 되는데 윈도우를 앱 델리게이트 통해서 한번 얻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UI 어플리케이션에 쉐어드하게 되면은 이 앱에서 하나 유일하게 동작하는 앱 어플리케이션 객체가 얻어오게 돼요. 이거에 델리게이트를 얻어옵니다. 앱 델리게이트에 윈도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다 이제 타입캐스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 윈도우에 루트 뷰 컨트롤러를 새로 코드를 얻어온 뷰 컨트롤을 교체하게 되면은 얘가 바로 제가 타입캐스팅을 강제로 했죠. 하게 되면은 윈도우의 루트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런을 하게 되면은 버튼을 누르면
누르면 스토리보드에서 다음으로 나타날 뷰 컨트롤 객체 얻어와서 윈도우의 루트를 교체합니다. 누르면 사라지게 되죠. 다른 씬으로 교체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보드를 코드로 다루기, 그 다음에 앱 델리게이트 접근해보기, 그 다음에 윈도우의 루트 교체해보기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앱에 대한 구조,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먼저 앱에 대한 구조를 봤었죠. 앱을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 객체, 어플리케이션과 윈도우를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 객체로서 앱 델리게이트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앱에 대한 상태 변화, 그 다음에 각 상태에 대한 의미,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본 건 스토리보드입니다. 스토리보드에 씬 추가하기, 그 다음에 씬에 대한 속성, 클래스 설정하기 봤었죠.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 파일을 여러 개로 분리해서 마치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즉 다른 스토리보드에 있는 객체를 참조하기 위한 스토리보드 레퍼런스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스토리보드를 코드로 이용해 다뤄봤었죠. UI 스토리보드 클래스가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뷰 컨트롤 객체 얻어오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앱의 구조, 그 다음에 스토리보드를 다루는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